자, 문법 둘째 시간입니다. 앞에 수업에 이어서 191번부터 계속 풀이하겠습니다. 191번 보겠습니다. 191번 문제. 기역부터 리을 중 잘못된 문장을 고친 결과가 타당한 경우. 보세요. 첫 번째 문장부터. 기역.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멋을 즐길 줄 아는 민족이었다. 고친 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을 고쳤죠, 맞죠? 그럼 이거는 고친 결과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여러분 크게 보면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입니다. 우리나라는 민족이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보고 우리나라는 국가인데 그것을 보고 민족이었다라는 서술어하고 맞죠? 호응을 시키는 것은 부적절하죠, 맞죠? 그래서 뭡니까? 우리는이라는 그러니까 민족과 어울리는 주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타당하다. 니은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 떠나버리고 없었다. 이 문장에는 뭐가 잘못된 것 같습니까? 친구에게서 전화를 받고 병원에 가보니까지 문장 앞절이 있고 그 다음 떠나버리고 없었다. 그럼 여기서 떠나버리고 없었다. 떠나버린 주어가 누군지 맞죠? 불분명하죠. 뭐 친구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죠. 다른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떠나버리고의 주어가 불분명해서 밑에 보면 뭡니까? 친구는 떠나버리고 있었다. 친구는 이라는 주어가 추가됐죠. 역시 타당하게 고친 게 맞습니다. 디귿 나의 어릴 적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었다. 이것도 여기서 뭡니까? 나의 어릴 적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며 배우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가르치다의 목적어는 있죠. 아이들을. 근데 배우다의 목적어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불분명하죠. 맞죠? 그래서 밑에 보면 고친 게 뭡니까? 나의 어릴 적 꿈은 아이들을 가르치거나 배우는 것이었다. 근데 정작 밑에 고친 것은 배우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어를 추가한 게 아니고 가르치며라는 그 서술어의 어미를 바꿔놨죠. 이거는 타당하게 고친 게 아닙니다. 목적어가 불분명해서 목적어를 추가해야 되는데 어미를 고쳤죠. 리을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문자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문장은 그러니까 뭐냐면 는이라는 조사를 반복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문장이 어색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는을 뭡니까? 인류의 역사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죠? 근데 밑에 고친 거 뭡니까? 인류의 역사는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함수 맞죠? 그것을 이유로 바꾼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게 문제가 아니고 뭡니까? 똑같은 조사가 반복돼서 사용된 게 문제인데 그 반복된 것은 그대로 놔뒀기 때문에 아직 문장이 고쳐진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타당하게 수정이 되었는데 디귿과 니은은 타당하게 고쳐지지 않았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92번입니다. 자, 기역에서 미음에 들어갈 사전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기에 보면 5개의 문장의 문법을 어긴 유형이 있고 그 유형 각각에 맞는 얘가 선택지 적절하게 있냐 이거죠, 맞죠? 없는 걸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기역은 뭡니까? 생략하면 안 되는 문장 성분까지 생략했다. 없앤 경우. 1번 기역 보면 사람이 살다 보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 이거는 지난번에도 문제 있었지만 그러니까 도와주다는 뭡니까? 목적어 남을 하고 올리는데 도움을 받는다는 뭡니까? 지금 뭐고? 앞에 부사어가 누구에게라는 맞죠? 남에게라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한다면 남에게라는 부사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남에게라는 부사는 뭐냐면 생략하면 안 되는 필수적 부사죠, 맞죠? 왜냐면 받다. 그러니까 보면 여러분들 192번에 1번은 도움을 받다라고 했는데 받기도 이 받다라는 이 서술어는 목적어만 있으면 안 됩니다. 받다라는 동사는 받다라는 서술어는 목적어 이외에도 뭐가 필요합니까? 물론 주어도 필요하지만 뭐죠? 부사가 필요해요. 부사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받다라는 서술어는 주어, 목적어, 부사어가 필요한 세 자리 서술어인데 지금 이 문장에는 생략하면 안 되는 부사가 없죠. 그래서 남에게라는 이 부사가 있어야 이 받다라는 서술어가 이 문장 안에서 완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2번 니은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자릿수를 못 채운 경우. 이것도 이제 비슷한 얘기인데 사람들은 나에게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도 여기서 뭡니까? 닮다라는 이 서술은 두 자리 서술입니다. 주어 이외에 뭡니까? 주어 이외에 부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닮았다의 주어가 뭐죠? 사람들은 아니죠, 맞죠? 사람들은 나에게 닮았다는 얘기를 한다기 때문에 내가 닮았다, 그죠? 나는 내가 닮았다. 그럼 뭐가 없습니까? 역시 여기도 누구와 닮았는지 부사어가 없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문장은 부사어가 그러니까 두 자리 서술어인데 닮았다는 주어와 부사어가 필요한 두 자리 서술어인데 지금 주어밖에 없다. 그래서 서술어가 필요한 자릿수를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3번 디귿은 뭡니까? 문장 성분 사이에 호응이 문장 성분 호응은 오늘 선생님이 앞에 지겹게 얘기했죠? 디귿 보세요. 이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여름에 시원하고 겨울에 따뜻하다. 언뜻 보면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문장 주어가 뭐죠? 장점은이죠. 장점은 따뜻하다. 마지막에 서술어가 안 되죠, 맞죠? 따뜻하다는 것이다 해야 장점은이라는 주어하고 호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 역시 주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고 있다 이거죠. 그 다음 니은은 뭡니까? 두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이 어색하다.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결코 성실한 자세를 갖춰야 한다. 여러분들 이 문장은 지금 두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그러니까 여기서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은 연결 어미인 가입하다. 그러니까 려면이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인데 지금 이 문장의 내용을 보면 맞죠? 이 모임에 가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요 문장을 이어주는 표현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뭐다? 근데 그래도 뭔가 이 문장에도 문제가 있죠. 뭡니까? 결코 갖춰야 한다. 결코라는 부사는 뭡니까? 뒤에 부정 표현이 와야 됩니다. 결코 뭐뭐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맞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장은 이 문장들과 뭐냐면 문장 성분이 호응이 안 되는 겁니다. 결코라는 부사어는 뒤에 부정 표현의 서술어가 와야 되는데 지금 긍정 표현이었죠. 그래서 부사어와 서술어의 호응이 안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4번은 여러분들 리을의 예가 아니고요. 미음은 불필요하게 필용 표현. 이거는 뭐 필용 표현도 오늘 지겹게 얘기했죠. 중복되는 거 어디 있습니까? 5번 문장에서 읽혀지게 맞죠? 읽히어지게 맞죠? 이중 필용이죠. 답은 4번입니다. 넘겨보세요. 193번 이거는 문제를 가보세요. 문장이 뭡니까? 사라진 이씨의 가방이 그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돼 있죠. 사라진 이씨의 가방이 그의 집 앞에서 발견되었다. 우선 이 문장에 중요성이 있는 건 알겠죠? 뭐냐면 사라진이라는 요 꾸미는 말 관용어가 이씨를 꾸미는 건지 가방을 꾸미는 건지를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씨도 되고 그러니까 이씨가 사라졌는지 가방이 사라졌는지 이게 중의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밑에 보면 의미 분석에서 첫 번째 의미는 뭡니까? 사라진 것이 이씨이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서 쓰기 위해서 문장을 고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사라진을 다른 어휘로 교체한다 이거죠. 뭐냐? 그래서 고친 게 뭐죠? 실종된 이씨의 가방이 그의 집 앞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라지는 이씨나 가방을 둘 다 꾸밀 수 있지만 실종된이라는 말은 뭡니까? 보통 사람한테 쓰죠, 맞죠? 가방이 실종됐다고 얘기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휘를 맞죠? 사람한테만 쓸 수 있는 어휘를 바꿈으로써 중의성을 해소한 경우입니다. 이거 지금 여러분들 오른쪽 보면 두 번째 이거는 사라진 것이 이씨의 가방일 때는 어떻게 하냐 했을 때 해결 방안과 수정 결과가 있을 때 뭡니까? 밑에 선택지에서 골라본다면 답은 2번이겠죠. 왜냐하면 어순을 바꾼다. 말의 순서를 바꾼다. 어떻게? 그러니까 지금 가방이 사라진 거니까 사라진을 가방 앞에 바로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씨의 사라진 가방이 하면 뭡니까? 이제 이씨는 사라진 게 아니지. 그래서 이렇게 어순을 바꿔서 중의성을 해소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94번은요. 다음 문장들을 다듬을 때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오는 것은 무엇인가? 기억, 니은, 디귿 보면 다 보세요. 기억,
이 문제는 친구들과 서로 상의한다. 자, 요거는 그러니까 쌤이 딱 요거만 얘기할게요. 뭐냐면 194번에 그러니까 보세요. 첫 번째 서로 상의한다. 했을 때 상이 뭐냐면 서로 상자입니다. 그래서 상의가 뭐냐면 서로 의논하는 겁니다. 근데 앞에 또 서로는 보사고 있죠. 이 두 개가 뭐다? 중복이다. 그리고 두 번째도 새로 신축하다. 새로 이건 딱 봐도 알겠죠? 새로 신축 맞죠? 신축 자체가 새로 짓는 건데 새로 신축 이런 것도 중복이다. 마지막은 여러분들 보세요. 교양서를 폭넓게 독서하는 습관은 사고력 형성에 유리하다. 이건 여러분 그러니까 교양서하고 독서하고 줄 거 보세요. 이 두 개가 중복입니다. 근데 사실 앞에 두 개는 딱 이렇게 이런 게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보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들 만약 교양서 대신 그냥 책이다 보세요. 책을 독서하다. 이렇게 우리가 씁니까? 안 쓰죠? 왜 안 씁니까? 왜 안 쓰냐면 독서 자체가 책을 읽는 건데 앞에 또 책을 독서하다가 이 책이란 말이 중복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양서도 뭡니까? 책의 한 종류죠. 교양서 할 때 서도 책 썼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교양서를 독서하는 말도 책이란 말이 중복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와 비슷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세 문장 모두 다 뭡니까? 4번이 되겠죠. 동일한 의미가 중복되게 표현된다. 195번 빨리 볼게요. 기업 이 상품을 구매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역시 뭡니까? 오늘 계속 했지만 이유는 이라는 이 문장 전체의 주어에 어울리는 호응이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가 맞겠죠. 그래서 주어와 서술의 호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니은은 여름에 날 것을 함부로 먹으면 매우 위험하면서 조심해야 한다. 이것도 뭔가 이상하죠. 이건 뭡니까? 여름에 날 것을 함부로 먹으면 매우 위험하면서 뭔가 위험함으로 맞지? 함으로 조심해야 한다. 이거는 문장의 그 연결 맞죠? 아까 또 얘기했지만 연결 어미가 어색하기 때문에 자연스럽지 않기 때문에 연결 어미를 수정해야 됩니다. 위험하면서에서 위험함으로 맞지? 디귿 남도의 유명 관광지로 공공과 세모가 있으므로 공공은 갯벌로 유명하다. 자 여러분들 있으므로는 방금 그러니까 위험함으로 한 건 뭡니까? 앞에 내용이 원인이고 맞죠?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원인이고 조심해야 한다. 결과제. 그럼 여기도 있으므로면 앞에 내용이 원인이고 뒤가 결과가 됐죠. 근데 앞에는 뭡니까? 남도의 유명 관광지로는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다. 이게 원인이면 동그라미는 갯벌로 유명하다. 이게 결과다. 말 됩니까? 안 되죠. 맞죠? 원인 결과관계가 아니지. 이거는 그냥 뭡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죠. 동그라미와 세모가 있고 동그라미는 갯벌로 유명하다. 이렇게 그냥 사실을 나열하는 그 맞죠? 고라는 연결 어미 쓰면 되겠죠. 닐 우리 이웃집은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실과 도와주는 사람이다.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 아까 뭐고 우리나라는 민족이다 비슷한 겁니다. 우리 이웃집은 사람이다. 맞죠? 이웃집인데 사람이지. 주어 서술가 호응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굳이 고친다면 우리 이웃에 사는 사람은 이웃에 사는 누구는 우리 집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실과 도와주는 사람 이렇게 맞죠. 앞에 주어도 사람과 관련된 걸로 바꿔야 이게 어울리겠죠. 그래서 종합하면 보기의 네 문장에 대해서 기역과 니은은 문장 성분의 호응이 잘못된 거고 니은 디귿은 문장의 연결, 접속이 잘못됐다 해서 답은 4번입니다. 196번은요. 다음 밑줄집 문장의 수정 방안과 그 결과가 모두 옳은 것은 무엇인가? 밑줄집 부분 어디에서는 컴퓨터 구입을 부담 없이 살 수 있답니다. 이건 누가 봐도 맞죠? 이상하죠, 맞죠? 컴퓨터 구입을 산다. 그러니까 이거는 컴퓨터 구입을이라는 목적어하고 사다라는 서술어가 호응이 안 된다. 이렇게 보고 뭡니까? 그냥 컴퓨터를 생각하면 되지. 그러니까 답은 3번이다. 이거는 이거 쉬운 문제죠. 3번이고. 넘겨서 197번 문제. 무슨 일이 일어날런지를 자 이것도 저번 시간에 한 것 같은데 197번에 보면 첫 번째 일어날런지를 되죠. 뭔가
는지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우선은 이거는 뭐 이건지 사실은 잘 뭐 분석하는 거보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까도 했지만 어간과 어미도 분석해 볼게요. 자, 일어나는지를 이렇게 썼다면 이것의 어간이 뭡니까? 기본형 뭐죠? 일어나다죠, 맞죠? 일어나다, 일어나다 이게 기본형이죠. 그러면 어간은 일어나가 어간이죠. 거기다 뭐가 붙습니까? 일어나까지. 그러면 이제 플러스 리을 는지 맞죠? 이것이 어미고 플러스 또 뭡니까? 뒤에 조사를 붙었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리을 는지라는 어미가 붙었다는 거겠습니다. 어간 뒤에 알겠죠? 리을 는지 뭐뭐 할는지 이렇게 하니까 좀 더 맞죠? 이게 일어나는지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겠죠? 그 다음 밑에는 맞죠? 올개가 아니고 올개라고 이것도 몇 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둘 다 뭡니까? 지금 보면 리을 는지 혹은 리을 개라는 어미를 바르게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198번은 이것도 중복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1번 그는 남은 여생을 봉사활동을 하며 보냈다. 남은 여생, 여가 남을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생 자체가 남은 생입니다. 그러니까 중복. 2번 분명히 명식은 딱 보다겠죠. 명시가 분명히 보여주는 건데 앞에 또 분명히가 있지. 3번 미리 예매했다. 미리 예매했다. 예매가 미리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시 미리가 반복되고 있다. 4번 올해 나온 햅쌀. 햅쌀이 뭐냐면 올해 나온 쌀입니다. 맞죠? 햅쌀이. 그러니까 올해 나온이라는 뜻이 반복되고 있죠. 5번은 키가 큰 장정. 여러분 이것도 그러니까 키가 큰 장정. 키 큰 장정이라고 했을 때 장정의 장자가 길장자. 그러니까 키 큰 장정, 키 크다 장자 중복이네. 근데 여러분들 이 장정의 한자 장자는 이겁니다. 장할 장자입니다. 플러스 정은 이거고.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여러분들 키 크다는 거 장정이 키 크다는 뜻이 있으면 중복 맞죠? 근데 장정은 나이가 젊고 기운이 좋은 남자. 그러니까 키 크다는 뜻 없습니다. 맞죠? 기운이 좋은 남자입니다. 아니면 장정이 또 뭐냐면 어떤 이거 좀 옛날 같은데 부역이나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조선시대인데 부역이나 군역 요즘엔 군대죠. 군역에 소집된 남자입니다. 장정. 군역은 여러분들 그러니까 옛날 조선시대 때 나라에서 이렇게 일 시키는 거, 노동력을 바치는 거고 군역은 이제 군대에 가서 나라를 지키는 거죠. 이런 것에 소집된 남자보고 장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정의 뜻 어디에 봐도 키 크다는 뜻은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이 장자를 키 크다 요 장자 맞죠? 요 장자. 아니다 뭐고? 이 장자로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 아니한 겁니다. 그렇죠? 장정에는 키 크다는 뜻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99번은 보기 밑줄 친 예도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보기 밑줄 친 거 봅시다. 문장에서 반드시 필요한 성분을 생략하면 문장 성분 간의 호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답은 4번이죠. 인간은 자연에 복종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배하다라는 서술어는 자연을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밑줄 친 예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200번은 밑에 보면 중의문에 4가지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는 근데 좀 여러분 풀다 보면 그 밑줄 친 부분에 있는데 밑줄 친 부분이 없죠.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우선 읽으면서 얘기할게요. 중의문이 생기는 경우 4가지 갖고 첫째가 단어나 구의 의미가 8가지 연속된 경우 이게 첫째고 둘째 부정 표현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이게 둘째고 셋째 여러분 죽으세요. 셋째 문장의 수식 관계 때문에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 넷째는 사동문에서 시키는 사람과 시킴을 받는 사람의 관계에 의해 중의성이 생기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건 셋째입니다. 지금 문제에는 줄이 안 쳐져 있죠. 줄 쳐서 그러니까 뭐 이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각의 밑에 있는 그 중의성이 있는 문장이 첫째, 둘째, 셋째, 넷 중에 뭔지 이렇게 다 공부해보면 알겠죠. 1번 형은 지금 양말을 신고 있다. 양말을 지금 현재
신고 있는 행동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은 상태인지 두 가지.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첫째, 그러니까 이 구의 의미, 신고 있다라는 구의 의미가 여러 가지 있는 거죠, 맞죠? 구에. 참고로 구는 뭐냐면 여러분들 단어가 두 개 이상 합쳐진 게 구입니다. 알겠죠? 구는 둘 이상의 단어가 합쳐져 있는 게 구. 그러니까 여기서 신고 있다는 구겠죠. 2번,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험하다. 이건 별 문제 없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이 길이라는 단어가 어떤 인생의 어떤 목표, 뭐 가정인지 아니면 진짜 딱 길바닥을 얘기하는 건지 맞죠? 이것도 그러니까 길이라는 단어의 의미에 따라서 달라지죠. 4번 어머니가 아이에게 새 옷을 입혔다. 이건 뭡니까? 네 번째 경우겠죠. 넷째 경우. 그러니까 사동문에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옷을 입히는 행위를 직접 해서 입게 한 건지 아니면 어떤 지시나 명령에 의해서 입게 한 건지 두 가지. 그러니까 직접 사동인지 간접 사동인지가 이렇게 두 가지 의미가 생긴다 이겁니다. 4번 집에 오다가 예쁜 누나의 친구를 만났다. 이게 뭡니까? 세 번째죠. 수식관계. 이건 뭐 더 얘기할 거 없겠지. 5번 우리는 학교에서 영숙이와 만나지 않았다. 이런 문제도 여러분들 언뜻 보면 그냥 중의성이 없는 것 같지만 이게 두 번째 부정표현에 의한 중의성입니다. 그러니까 만나지 않았다 할 때 이 않았다는 부정표현 때문에 지금 이 문장에서 학교에서 영숙이를 만난 게 우리가 아니다. 우리가 영숙이를 만난 것은 학교가 아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만난 건 영숙이가 아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영숙이와 만난 건 아니다. 이렇게 이 부정표현이 문장의 그 모든 성분을 다 부정해서 여기서 이 문장에서 네 가지 뜻을 만들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정표현이 이렇게 다양한 뜻을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죠. 넘기면 201번 문제. 어색하거나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을 바르게 고치는 활동이었는데 바르게 고쳐 쓴 것만 골라라 했죠. 기억, 부정확한 단어를 선택했다. 잊어버린 물건을 찾을. 딱 봐도 맞죠? 이거.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맞죠? 알죠? 있다 하고 잃다 하고 맞죠? 있다는 기억을 못하는 거고 잃다는 물건을 분실해야 돼. 그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물건이니까 잃어버리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억은 바르게 고쳐졌습니다. 니은 중의적 표현.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 이거는 주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수와 영희를 만났다면 만난 게 나하고 철수가 주어고 영희가 목적어인지 아니면 내가 주어고 철수와 영희가 목적어인지 맞죠? 그래서 고친 거 보면 중의성을 없애는 거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철수와 함께 영희를 만났다면 뭡니까? 이 함께라는 부사가 추가되어서 주어는 뭡니까? 나하고 철수로 한정되어 버리죠. 맞죠? 그래서 이거는 역시 바르게 고쳐 쓴 게 맞습니다. 디귿 높임 표현이 부족하다.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들어오셨어요. 고친 거 할아버지, 아버지께서 방금 들어오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뭐냐면 우리 높임 보면은 앞전법이었어. 앞전법 뭐냐면 여러분들 청자가 만약 그 문장에 말하는 그 문장에 주어 나 아니면 목적어 뭐 부사어든 이런 전제가 더 높을 때 그 문장에서 이들을 높이지 않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이 사람 더 높기 때문에. 만약 지금 이 문장이 그런 겁니다. 보면 할아버지 이거 다 쓸게요. 할아버지가 청자죠. 할아버지가 청자입니다. 할아버지 청자인데 할아버지 아버지가 방금 들어오셨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할아버지가 청자인데 이 문장의 주어는 뭡니까? 이 문장 주어가 아버지죠, 맞죠? 할아버지 청자고 맞지? 누가 더 높습니까? 청자인 할아버지 높지? 그러면 여러분들 듣는 사람이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를 주체 높임. 그러니까 여기 보면 아버지가 방금 들어오시 맞죠? 시를 썼죠? 주체 높임을 했다 이겁니다. 이런 건 뭐냐면 이제 앞전법의
합전법을 만약 적용시킨다면 이것은 높임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알죠? 청자가 더 높기 때문에 주체 높임을 하지 않습니다. 않는 게 높임법에 맞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장에서 뭡니까? 지금 근데 고친 거 뭡니까? 이것도 깨서 바꿨죠. 이건 더 높고 주체 높임을 더 확실하게 한 거죠. 그러니까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당연히 안 하고 이것도 뭔가 왔어요라고. 시를 안 쓰고 이렇게 그냥 들어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들어왔어요 해도 할아버지가 청자이기 때문에 높임에 어긋나지 않는다. 이게 뭐다? 압존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잘못됐고요. 리을 조사가 부족적으로 생겼다. 꽃에 물을 주고 동생에 떡을 주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애하고 애게가 있을 때 애는 뭐다? 애는 무정물 그러니까 감정이 없는 식물이나 무생물한테 쓰고 애게는 유정물 그러니까 인간이나 동물한테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동생의 떡을 줬다. 이게 어색한 건 뭡니까? 애라는 조사는 무정물한테 쓰는데 지금 동생한테 썼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동생에게로 바꾸는 게 맞죠. 답은 2번이다. 202번 문제. 다음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은의 차이를 올바르게 설명한 것은 여기부터는 이제 뭐냐면 표준 반응법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문 체계나 의문 변동과 관련 있는 문제를 오랜만에 푸는데 우선 여기까지 좀 필기를 다시 하고 여기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우선은 잠깐 한 10초간 필기할 시간 보겠습니다. 자, 202번부터 보겠습니다. (202) 문제. 다음 밑줄 친 기역에서 니은 차이. 의문의 변동 중에는 한음이 발음되지 않고 없어지는 것이 있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의문의 탈락이라고 했죠. 탈락. 근데 의문의 탈락은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표기에 반영하기도 하고 반영하지 않기도 한다. 가령 니을로 끝나는 알, 울, 살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니을이 탈락한 대로 아는, 우니, 사느냐 라고 쓴다 이거죠. 한 개만 예를 들면 알다라는 동사 뒤에 그러니까 알다의 어가는 아니죠. 알 뒤에 니은으로 시작하는 는이라는 거 맞죠? 어미가 왔을 때 이때 어떻게 쓴다? 이거 알는 그러니까 아는 되죠. 아는 되죠. 이때 니을 탈락을. 근데 우리가 표기할 때도 이렇게 니을 탈락을 해서 쓴다 이거죠. 그 얘기고. 근데 반면 니은 반면 히읗으로 끝나는 조, 낫, 놋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올 때는 히읗이 탈락해도 좋은, 나아, 놓으면 이것도 그러니까 하나 얘기하면 좋은, 좋다 맞죠? 좋다 플러스 하면 뭡니까? 이렇게 좋아라고 쓰는데 근데 발음은 좋아죠 맞죠? 근데 쓸 때는 이렇게 히읗을 살려서 씁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이게 뭡니까 이제 하나는 뭐다? 이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실제 발음하는 데도 맞죠? 소리 난 데도 쓰죠. 맞지? 원래 형태는 알이라는 어간 뒤에 는이라는 어미가 결합해서 쓰는 건데 근데 우리는 이것을 표기할 때 실제 소리 난 데도 씁니다. 이것을 그러니까 여러분 뭐라고 하냐면 표음주의라고 합니다. 표음주의라고 하고 한글 맞춤법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겁니다. 맞죠? 표음주의. 맞죠? 그냥 음을 쓴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는 이렇게 나는데 근데 뭡니까? 좆이라는 그 어간에
아라는 어미가 붙었다는 것을 밝혀서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다? 표의주의라고 하고요. 맞죠? 한글 맞춤법에는 뭔가 어법에 맞도록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그리고 이것은 이 어법에 맞도록이라는 표현 말고도 뭔가 또 형태소의 원형을 밝혀 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얘기했지만 요 두 개를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알죠? 그러니까 202번 문제는 요 두 개를 얘기하고 그래서 기억이 뭡니까? 표음주의고 니은이 표의주의다 해서 답은 1번 되는 거죠. 알겠죠? 그 다음 161번 보겠습니다. 161번은 방금 아까 203번 문제는 아까 198번과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답은 5번입니다. 장정 맞죠? 나왔죠? 204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 1의 규정을 청구할 때 보기 2에 제시된 활동의 답이 바르게 표시되어 있는 것은 무엇인가? 보기 보면 오항 야, 여, 야예, 여예, 와외, 요워, 왜, 유, 의는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 이중모음 11개가 제시되어 있죠. 이중모음으로 발음한다는 것은 의미가 뭡니까? 단모음은 발음할 때 처음과 끝의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같은데 이중모음은 처음과 끝의 입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다르다 이거죠. 맞죠? 바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바뀌는 대로 발음한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것이 5항이고 근데 다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 의는 이로 발음한다. 그러니까 모음 이중모음 의에 자음 첫 소리가 있으면 그때는 이로 발음합니다. 이 맞죠? 그다음 다만 4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조사 의는 에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돼 있죠. 자 여러분 이걸 뭐 그때도 한번 봤지만 이것도 정리하면 다시 그러니까 다시 그러니까 뭐 이중모음 11개를 이중모음 발음한다는 것은 이제 맞죠? 됐고 밑에 다만 3하고 다만 4 보세요. 그러니까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는 뭐로 발음한다? 이로 발음한다. 이 맞죠? 이로 발음하고 그 다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뭐로 발음한다? 이 맞죠? 이것도 이죠. 이로 그리고 조사 맞죠? 조사의도 의는 뭡니까? 에로 발음한다 그랬죠. 근데 여러분들 이 두 개는 근데 여러분 보면 이와 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로 에로 이건 뭔가 발음함도 허용한다 돼 있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도 발음하고 원래 이중모음인 뭔가 플러스 이도 되고 또 의도 된다. 그러니까 이하고 의 두 개 다 발음할 수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로 조사의도 뭐냐면 에도 되고 역시 똑같이 이중모음 의도 된다 이겁니다. 알죠? 두 개 다 된다. 근데 그렇게 따지면 뭡니까? 아까 다만 3에서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는 뭐다? 이로 발음한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로만 발음한다 이 말인데 이거는 이것만 되고 그러니까 요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는 이중모음 의를 발음 못한다 이겁니다. 알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만약 지금 여기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만약 요거의 얘는 뭡니까? 니 여기 있죠. 이거 발음할 때 뭡니까? 니 이렇게 의의 자음을 첫소리 가지고 있죠. 이때는 그러니까 무니 이렇게. 이거 보고 무느이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다 이겁니다. 이거밖에 없고. 근데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 여러분 이것도 보면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라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했으면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은 단어에 가면 첫 음절 오는 건 뭡니까? 그러면 그냥 의로만 발음한다 이거죠. 맞죠? 이로 발음 못한다 이겁니다.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는 이로 발음하는 걸 허용한다는 것은 단어의 첫 음절은 뭡니까? 그냥 의로 발음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만약 이런 거 의가 있으면 요 의는 뭐다? 단어의 첫 음절 맞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의야. 근데 요 의는 뭡니까? 단어의 첫 음절 이외에 두 번째 음절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의도 되고 또 뭐 됩니까? 이도 돼. 그러니까 만약 의로 말하면 의 혹은 의이 이게 두 개 된대요. 여기다 알겠죠? 조사에 나있죠, 여러분들. 뭐 우리의 할 때 이 의가 뭡니까? 이 의가 역시 우리 의도 되고 우리 애도 된다 이거죠. 이런 지금 그것을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발음의 양상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요 원칙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학생도 있겠지만 이게 은근히 헷갈리죠. 헷갈리고 좀 따져봐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또 어떤 거는 두 개를 허용한다 이거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된다 이거가. 어떤 거는 요것만 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먼저 확실하게 이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문제 보면 보세요, 여러분들. 보기 2 활동 보세요. 토의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들? 토의는 어떤 경우죠? 토의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의니까 이하고 의 둘 다 되지. 근데 지금 밑에 뭡니까? 토의인데 토의 안 된다고 X 돼 있지. 그러니까 이건 틀렸어. 기억은 안 됩니다. 민주주의도 뭡니까? 민주주의, 민주주의 두 개 돼 있죠. 근데 이것도 두 개 다 되죠, 맞죠? 왜냐면 민주주의의 의는 역시 첫 음절 이외의 의니까 됩니다. 근데 지금 민주주의 첫 번째 거에 X 돼 있죠.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니은도 틀렸고 디귿 우리의 이거는 조사의죠. 그러니까 우리의 우리의 다 됩니다. 근데 역시 우리의 X 돼 있지. 틀렸고 희망 이건 뭡니까? 이건 이제 이거죠. 자음을 첫 소리로 가지는 의제. 근데 이거는 희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뭡니까? 여기도 희망은 안 되고 희망만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니은은 맞습니다. 바르게 표시되어 있고 의지 이거는 첫 음절의 의이기 때문에 의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의지는 안 된다 돼 있고 이지가 된다 있죠. 이거는 틀렸죠. 그러니까 의지가 되고 이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은 니을 4번입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이중모음 의가 여러 가지 조건, 환경에서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하세요, 여러분들. 매우 자주 묻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 다음 205번 보세요. 205번도 여러분들 좀 확실하게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한글 보기 가에 보면 한글 맞춤법 규정 제40항 어간 끝음절 하의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의 첫 소리와 어울려 거센 소리가 될 적에는 거센 소리도 적는다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선은 거기 밑에 있는 예를 가지고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보세요. 우선은 205번. 만약 흔하다가 있으면 여러분들 흔하다가 있으면 흔하다. 그러니까 우선은 이 40항은 뭐뭐 하다. 알죠? 뭐뭐 무엇 하다 이런 형태의 단어에 해당하는 표준 발음법입니다. 한글 맞춤법입니다. 그래서 흔하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흔하다는 어떻게 됩니까? 이 흔하다에서 하에서 아가 탈락됩니다. 여기는 그러니까 아가 줄다 됐죠. 줄다가 뭐냐면 여기서 탈락된다 여기다. 그래서 그럼 뭐가 나습니까? 히읗 난제 히읗하고 뒤에 디귿 히읗 디귿이 뭐 됩니까? 축약해서 뭐가 된다? 티읕 됐죠. 그러면 이게 뭐다? 흔타 이렇게 쓴다 이거죠. 이렇게 쓰는 게 쓸 수 있다 이겁니다. 알죠? 아가 줄어서 히읗과 디귿이 결합해서 티읕 되고 흔타가 된다. 이게 그 얘기입니다. 다시 40판 보세요, 여러분들. 40판 요거 보면서 한번 보세요. 어간의 끝음절 하에 아가 줄고 히읗이 다음 음절 첫 소리 디귿이죠. 와 어울려 거센 소리 맞죠? 티읕이 될 적에는 그냥 거센 소리 이렇게 적는다 이거죠. 흔타 밑에 붙임일
히읗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을 놓는다. 이거는 뭐냐면 이건 미음입니다. 미음. 나의 미음 보면 저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원래 저렇지는 이런 거죠. 저러하지인데 뭡니까? 이 여기서 뭔가 하에서 여기도 아가 중요해야 됩니까? 근데 이거는 적을 때 그럼 이것도 역시 흔타같이 저러 히읗하고 치를 합치면 뭐가 되니까 치. 이렇게 우리가 안 적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러하고 이 히읗이니까 여기 받침으로 굳어버립니다. 한 다음에 지가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붙임 1, 40방 붙임 1은 요걸 얘기합니다. 저렇지. 이런 경우도 있다 이거죠. 이 히읗과 지읒이 결합하지 않고 그냥 이 히읗이 받침으로 굳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붙임 2를 보세요. 어간의 끄듬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대준다. 이건 여러분들 그 니은 보세요. 니은에 보면 그러니까 넉넉하지죠. 넉넉하지. 이것도 넉넉한데 이때는 보면 이거는 그러니까 뭐고 아가 줄여서 넉넉치가 아니고 이때는 하가 다 없어진 겁니다. 맞죠? 그래서 넉넉지가 돼요. 넉넉지. 이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뭐뭐 하다가 있으면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대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40항에 보면 아가 줄어서 히읗이 뒤에 소리가 결합하고 거세소리가 되는 거 맞죠? 흔타. 아니면 아가 줄어서 히읗이 그냥 여기 앞에 받침으로 가서 굳어버리는 거. 아니면 하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선택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1번 기억은 흔타는 흔하다에서 하의 아가 줄면서 다음 음절 첫소리가 거센 소리가 된 경우도 볼 수 있겠군. 맞죠? 2번 넉넉하다의 하가 줄면서 다음 음절 첫소리가 거센 소리가 된다. 아니죠.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했지만 하가 아예 다 없어지기 때문에 히읗이 지읒과 결합해서 치읒 떼면 거센 소리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하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2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디귿 익숙하다에서 어간 끄듬절 하가 아주 줄어든 경우도 볼 수 있다. 익숙하지. 역시 하가 다 없어져서 익숙지가 됐습니다. 그 다음 리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끗하지. 맞죠? 깨끗하지인데 역시 이것도 하가 다 줄어서 깨끗지가 됐습니다. 마지막 전어치는 여기 전어치거든요. 그러니까 5개를 다 분석했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 2번이 틀렸고 3, 4번 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개만 더 얘기하면 그러면 이게 똑같이 뭐뭐 하던데 왜 이런 차이가 있냐 했으면 지금 여러분들 하가 다 없어진 거 보면 결국 이겁니다. 하 앞에 오는 받침 맞죠? 받침이 중요합니다. 받침이 만약 기억이나 맞죠? 여기 뭐 기억이나 아니면 시옷도 디귿은 그러니까 이렇게 받침이 이렇게 안 울림 소리 기억이나 디귿 비읍 대표적으로 기억 디귿 비읍 받침이 온 그런 안 울림 소리가 오면 하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여기 하 앞에 뭐가 있습니까? 니은 어째? 니은은 뭡니까? 울림 소리죠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울림 소리가 오면 니은이나 미음이나 이응 기을 같은 울림 소리가 오면 아만 준다 이런 어떤 대강 이런 원칙을 세울 수 있습니다. 알죠? 그래서 하가 중지, 아가 중지. 이거는 그러니까 앞에 오는 받침이 울림 소리인지 안 울림 소리인지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206번 문제. 보기에 기억에 들어갈 말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이거는 보죠. 온나무는 온나무로 간다. 표준 발음법 18항과 8항과 18항. 8항 뭡니까? 받침 소리로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7개. 그럼 이거 기억납니까? 의문 변동 중에서 뭐였죠? 음절 끝소리 규칙 교체였죠 맞죠? 음절 끝소리 규칙을 얘기하고 있는 게 표준 발음법 8항이고요. 18항은 기억, 디귿, 비읍이 니은, 미음 앞에서 이응, 니은, 미음 된다. 이건 훨씬 더 맞죠? 대답하는 사람이 많겠죠? 이거는 비음합니다. 맞죠? 비음화. 그래서 음절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둘 다 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1번 낱말 같은 거 우리가 분석 오랜만에 이런 거 해보면 맞죠? 낱말 뭡니까? 처음에 음절 끌서기 규칙에서 티귿이 뭡니까? 디귿 되죠. 다시 디귿이 앞에 뒤에 있는 미음 때문에 니은 되죠. 그래서 낱말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뭡니까? 그 8항 맞죠? 8항이 됐고 요때는 18항이 됐다 이거. 이런 식으로 다 해보면 여러분들 뭐 흙물, 4번의 꽃물, 5번의 앞문 다 똑같은 경우입니다. 근데 3번은 뭐죠? 칙범은 뭡니까? 칙범 같은 경우는 우선 뭡니까? 칙범 우선은 칙 맞죠? 니을기역은 기역이죠. 그 다음 뭡니까? 그 다음 이제 비음화가 안 되죠. 어떻게 됩니까? 칙 뻔이 되죠. 맞죠? 이거는 비음화가 아니고 뭡니까? 된 소리 되기 현상. 된 소리 되기 현상. 된 소리 되기 현상. 그러니까 앞에 기역, 디귿, 비읍 같은 받침이었을 때 뒤에 예사 소리가 된 소리로 바뀐다는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비음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거죠. 207번 문제. 보기 1의 밑줄 친 단어의 발음을 보기 2를 참조하여 탐구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했을 때 우선 보기 2부터 봅시다. 8항은 방금 얘기했던 음절 극소리 규칙이고 17항은 뭡니까? 받침 디귿, 티읕이 조사나 전미사, 모음 이와 결합되는 경우에는 지읒치에서 바뀐다. 이거는 우리가 국외음화라는 것을 배웠죠. 국외음화. 18항은 받침 기역, 18항은 방금 얘기했던 겁니다. 비음화이고 29항은 뭡니까?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뒷 단어나 전미사의 첫 음절이 이야, 여여, 유인 경우에 니은 소리 첨가한다. 니은 첨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준 발음법 조항이 있고요. 위에 있는 두 개는 뭡니까? 그곳에는 밭이랑 산이 많다. 하루 종일 밭이랑